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박재일 논설실장입니다. 박재일의 직설사설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좀 TV를 틀면 한동훈 이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다른 또 정치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찾아보니까 73년생이더라고요. 서울법대 부의학번이고 강남 키즈라고도 좀 여겨지는 듯해요. 지금 서울 대치동에 살고 있고 강남에서 현대고등학교 나왔나 그렇던데 지금 법무장관의 행보가 심상치 않아요. 대구 방문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들을 하고 갔고 대선을 갔고요. 제가 이 한동훈 장관을 좀 주목해서 분석하겠다는 이유는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원래 7월 15일일 겁니다. 제주에서 상공회의소와 같이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농지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선시대 이후로 그 해방 이후에 한 정부 시절 48년, 49년 6.25 전쟁 이후까지 진행되고 했습니다만은 농민들은 소작농이었잖아요. 이거를 개혁하는 것이 이제 나라 건국의 핵심 과제인데 조봉암 당시 일종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정적으로 몰렸어. 결국은 사형을 당했죠. 한동훈 장관이 조봉암 얘기를 꺼낸 거예요. 북한은 완전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해줬는데 우리는 돈으로 싸게 사서 싸게 배분하는 유상 분배를 취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닿았다고 한 장관은 평가한 거죠. 이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한 장관은 이념적인 스펙트럼에서도 좌측도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에 일조했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저는 신호로 생각했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한 장관이 먼 원모 10년 먼 길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날이 7월 15일 제주도 발언이 전 좀 출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인 한 장관으로서는 지금 자신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히고 시작한다는 뜻이 실용적인 것입니다. 그날 강연 중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노 대통령도 훌륭히 평가해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공업도 굉장히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상공인들, 기업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지주세대 사람들의 선대들이 유상 매입에 협조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주주의 자본이 대한민국 산업화 자본으로 이관됐다 이런 논리도 폈어요.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이념 스펙트럼을 넓히는 작업 와중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최근엔 또 대구에 왔죠. 대구에 온 것은 법무부 거기 여러 행정 일환에 의해서 스마일 센터라든가 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 왔다고 했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정치 선언이 대구에서 시작됐다 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출마 선언 총선을 앞두고 아니면 앞으로 정계에 나가겠다 하는 단호한 복심이 어린 계획된 행보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대구 와서 몇 가지 발언을 좀 굉장히 기분 좋게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한 장관이 기자 질문에 아마 많이 생각을 해서 한 발언일 거예요. 대구 시민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세 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는 대구가 6.25 전쟁 와중에 적의 도시를 한 번도 내주지 않은 곳이었다.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도시였다는 것을 대구 시민들을 존경한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얘기지만 현 세대에 와서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가진 사람은 아마 한동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이나 아니면 대구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지만 사실 그렇죠. 만약 6.25 때 낙동강 방언선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옛날 골수 보수들의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대구가 만약에 이민해방군 북조선에 그 군대에 만약에 이 길을 내줬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산에서는 그냥 철수하는 태평양 일본 쪽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걸 높이 평가한다고 한동훈 장관은 축켜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진정으로 시작한 곳이 이곳 대구였고 그 산업화가 또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겼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대구 시민을 정말 또 축켜 세우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맞죠. 섬유산업이라든가 과거 우리가 그 국가 수출에서 대구 섬유산업이 거의 30% 이상 차지할 정도에서 국가를 움직인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국가 경제를 그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은 간파를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죠. 그 대구 시민들이 더위를 좀 더 잘 이겨내는 것 같아서 다시는 더 존경한다 이런 립서비스죠. 제가 얘기를 다시 떠올리는 하면 한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 현 정치사의 정치 지형에 있어서 대구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보수의 성지라 그럽니까? 그 코어죠. 일종의 코어 핵심 COR 영어로 그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주에서 발언이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작업이었다면 대구에 와서 사실상 정치를 시작하다시피 한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의 속마음은 보수의 성지, 대한민국에서 또 보수와 진보 내지는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이 현 시점에서 그 특정한 자기 진영에 서 있는데 한 장관은 우파 쪽에 서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핵심 코어를 내 편으로 끌고 가겠다는 확실한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 와서는 이런저런 그런 대구를 떼워주면서 자신의 이 영역으로 확실히 끌어안겠다는 것이요. 이것이 아마 정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드디어 정치를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한 장관은 이제 이게 이미 질이 났죠. 한마디로 대전도 갔었고 가서 가이스트 이런 데서는 외국인에게 내가 영어로 할 수밖에 있는 게 없다고 영어로 내가 한국말로 해도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영어로 얘기했죠. 좀 인터내셔널한 그런 자기 이미지도 구축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금 사실상 대선까지도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이렇게 생각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강남에 출마해야 하느니 대구에 출마해야 하느니 아니면 어떤 험지 서울의 특정 민주당이 가장 강력한 지역인 강북의 특정 지역 이렇게 나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의 행보와 어떤 무게 중심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결정적인 그 상황으로 와 보이고 뭔가 하나의 재원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 엮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개혁의 메시지를 낸다면은 동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이준석 전 대표가 드디어 국민의힘과 합칠 명분을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을 우리 이 자리에 와서 12월 27일 라고 여기서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항복하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저건 이준석의 패착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바로 다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지라기보다는 경쟁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묘하게 띄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역시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적 단수가 높다. 지금 한 장관의 입지가 굉장히 높고 본인을 어떤 국민의힘에 좀 고리타분한 그런 구태 보수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 사실상 그 보안제로서는 이준석인데 이준석은 이미 거의 아웃사이더로 많이 쫓겨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한 장관이 지금 스며들면서 이준석 전 대표도 경쟁심의 발동이 있다는 걸 솔직히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지가 아니라 경쟁자. 이게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좀 보수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라 이준석 전 대표는 궁합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당을 창당하든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당이 합쳐지든 다음 대선 2027년까지 가든지 모르겠지만 둘 다 그런 먼 길의 여정을 지금 정치를 염두에 두고 그런 목표치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최근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보고 어린 놈 이렇게 발언하고 해서 386 쉽게 말해서 과거 운동권 세력들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운동권이 기득권이 됐다. 한 장관도 지금 50대 중반이죠. 그 운동권 대학가의 기류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은 아니에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이준석은 이제 30대 중반이고 그래서 아마 다음 대선까지 생각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인력 리크루트 그러니까 인력 충원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좀 흥미롭고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매일같이 TV에 나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과거와 정치적 패턴이 한 장관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자였던 초대 농림부 장관의 농지개혁을 이야기한 것은 보수적인 틀 안에 갖춘 것을 탈피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보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86에 대한 여의도 정치를 꼭 386만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의도 문법으로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자기 5천만 국민의 언어로 이야기하겠다고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또 민주당의 야권 쪽에서는 한동훈 너는 강남 서초구의 사투리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맞받아치는 형국이지만 어쨌건 한 장관으로서는 기존의 여의도와의 정치와 좀 다른 브랜드 내지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호강을 입어서 정치권에 입문했지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 대놓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은 꼭 그렇게 보수 우파적인 지형에서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물론 간혹 이준석 전 대표가 남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향이 돌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 문제에서는 다른 것으로 이전하겠다는 현 정부의 그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죠. 좌파든 공산주의자였던 간에 우리 국가 건설에 일로 매진했던 분이라면 홍범도 장군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걸 육사 교정에서 두는 것이 뭐 그리 부당한 일이냐라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최상병 수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을 맹비난했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도 좌우의 어떤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합치면 굉장히 그 합리적인 실용주의적인 그 생각에서 정책들 내지는 이슈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월하게 지배해왔다고 할 수 있는 운동권 세력들이 아마 좀 쇠락의 분위기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한 장관이나 이준석도 마찬가지지만 뭐 민주당에는 이미 이재명 대표라는 강력한 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죽다가 살아났는데 대선에서는 뭐 1%도 안 되는 0.76%의 차이로 아깝게 낙선을 했고, 뭐 사생결단 형식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역구로 있던 인천 계양을로 가서 거기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는 뭐 구속영장이 서너 번씩 들어왔는데도 이겨내고 지금 와 있는데 확실한 차기 주자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든 이준석이든 또 여러 여타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여기 가서 붙겠다 저기 가서 붙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원희룡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가서 이재명 대표와도 겨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안들은 내년 총선은 그냥 중간 단계인 것 같고 2027년에 대선까지 염두에 둔 그런 포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당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한다면은 식물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고, 또 엄연히 지금 민주당은 국회 절대 다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 새로운 신진 정치권의 세력들과 또 기존의 어떤 다수당이든 아니면 기존 정치 질서에서 몸담았던 민주당 내 3, 4선 영향급 이상의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에서 각각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한번 대전을 칠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인데요.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한 마무리하면, 한 장관이 영어로 했다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얼마 전에 영어 얘기를 많이 했죠. 뭐 페이션트, 환자니 아니니. 저는 두 사람이 한번 영어로 디베이트, 그러니까 토론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